안녕하세요.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박지원입니다. 네, 원리를 찾아라 진행의 신광섭입니다. 네. JP모건 체이스의 합병으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사실상 파산하면서 은행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미국 증시 일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첫 질문으로는 그래서 시장 이야기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네. 미국장이 또 오랜만에 조종이 좀 나왔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골고루 사이좋게 마이너스 1% 내외로 하락이 좀 나왔었죠. 네.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제한적인 범위에서 특히 S&P 500 기준으로 4,200을 뭔가 두들기면서 넘어갈 듯 말 듯하는 시도를 어제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다가 또 미국 관련된 또 신용 리스크가 정말 이거는 3월부터 계속 나온 건데 또 이제 유럽 관련된 은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급 보증이 되는 우려감들 이런 부분이 키워지면서 은행주들, 금융주들 위주로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3대 증시 모두 아랫꼬리를 달고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프터 마켓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 그 부분을 추적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내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넘어가는 시간이죠. 내일 네. FMC가 새벽 3시 반에 이제 중립금리가 몇 프로까지 도달되는지 이제 5.25까지 도달을 되고 나서 만약 거기에서 이제 성명서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지 내일 새벽 4시가 굉장히 또 중요한 변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금융권 이슈 잠시 후에 다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5bp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했죠. 물론 장 막판에 은행 리스크로 인해서 변동성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저는 흥미로웠던 점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헬스케어 섹터였다는 점인데요. 관련된 기사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일리, 머크 등 빅파마 이외 의료기기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소식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먼저 화이자의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뉴스입니다. 첫 번째로 FT의 기사인데요. 화이자가 returns, 돌아오다. After sharp revenue drop, 큰 수입 절벽 이후에 라는 제목입니다. 화이자는 1분기 매출이 182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보다도 29%나 줄어든 수치인데요. 그런데 시장이 여기서 주목한 건 분석가들이 예상한 166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는 포인트입니다. 킥박스 보도록 하죠. 이렇게 화이자는 1분기에 월가가 예상한 매출을 크게 웃돌면서 보란 듯이 매출과 양호한 이익으로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원래 고통을 겪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걸까요? 압도적인 매출 기록에 개장 전 거래에서는 0.8% 오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백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팍슬로비드의 매출이 해외 시장에서 꾸준하게 늘면서 실적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도록 하죠.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던 바이오주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물론 장중에 시장과 함께 밀리면서 상승분을 반납하긴 했지만 장 마감 후 다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도 참고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죠. 앵커님, 지금 바이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023 바이오 코리아가 국내 최대 바이오 전시회 5월 10일에서 13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렇다면 바이오들에 대한 흐름을 기대를 해봐도 좋은 시점이 될까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뭔가 제2, 2차 전지 같은 이 시세가 분출되기를 좀 기대를 하겠지만 어쨌든 1월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이 암학회까지 어느 정도 이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미 간의 이제 합동으로 해서 바이오 코리아가 이제 컨벤션이 개최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많은 또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허나 이제 여기서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전반적인 매크로 상황에서 물론 화이자가 팍스로비드 관련된 부분 매출이 좀 많이 나왔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시다시피 중국이겠죠. 중국의 지금 이 인구에서 전체적인 82% 정도 되는 비율이 지금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상쇄하는 효과가 좀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이오 코리아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정기업들이 특히 바이오 R&D 쪽에서는 대부분 임상
이상에서의 A 단계 정도밖에 수준에 아직 도달되는 기업들이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B 단계나 또는 3단계로 이제 3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요 없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1-B나 또는 2-A 정도의 임상 관련된 부분들까지만 진행 과정, 프로세서에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도 참여해 몇 개 기업이 있거든요. 이걸로 이제 바이오의 훈풍을 불어넣기에는 사실은 조금은 미비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계속 최근에 미국 시장에 대한 디테일을 좀 우리가 좀 따져봤을 때는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 AI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우리나라도 약간 좀 슈팅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어지는 추세가 뭔가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조금 소외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뉴스가 안 나오는 기업들. 하지만 뭐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좀 대형 우량 바이오 쪽은 조금은 시세가 좀 오늘 어느 정도 분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을 딱 봤을 때 2차 전지와 바이오가 왔다 갔다 시속 개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이 원리만 파악하신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신규 매수 의견은 조금 보류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단기적인 접근은 일단 오케이라고 하신 건데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이슈에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 이슈의 기대감으로 올라갔을 때 반등 시점이 왔을 때 파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실까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의 매크로적인 관점들. 지금 중립금리가 어쨌든 내일 새벽에 5.25%를 도달할 거고요. 바이오 R&D 쪽에서는 이제 전임상부터 해서 임상까지, 최종 단계까지 대부분 소요되는 비용이 거의 천문학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천억대 규모의 이 연구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통상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비율에서의 금리는 대략적으로 3% 초반대거든요. 근데 지금 중립금리가 5%,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그럼 전환사채 비용에 대한 조달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 부분으로 따라서 바이오 기업들이 이 투자금을 연구 비용들을 회수할 수 있을까? 투자를 받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좀 뭔가 기술적인 리바운딩 정도, 단기적인 접근만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다 바이오 이슈였고요. 다음은 간밤에 FTA 정면에 나왔던 기사 화면입니다. 떡 일면에 있었는데요. 어제 저희가 퍼스트 리퍼블릭 인수 이야기를 언급했어서 업데이트를 잠시 해드리자면 지금 월가에서는 어쨌든 이번 JP모건의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남는 장사다라는 평가를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대형 은행들은 2에서 3% 장중에 하락을 했고 팩웨스트랑 메트로폴리턴 은행은 20에서 거의 40% 폭락세가 지속됐거든요. 차트 가져와 봤는데요. 보도록 하죠. 먼저 파크웨스트는 장중에 32%나 하락을 했고요. 다음은 메트로폴리턴 은행입니다. 이번에 장중에 24.31%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은 이 약한 고리를 더 뭔가 후벼 파는 느낌인데요. 이걸 이번에 FOMC와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25bp 기준금리가 더 올라가면 예금에 대해 이자도 더 줘야 되고 또 역마진은 심해지고 대출도 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앵커님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거 보면은 주식 투자 접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연 이 은행 리스크가 계속해서 확대돼서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산업용 MBS까지 이 채권까지 건드리느냐 이 문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뿐만 아니라 낮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08년도 서브프라임 머기지 사태 때도 리만브러스가 파산했을 때도 미국 재무부가 일부러 지급 보증을 안 해주면서 리만브러스가 파산했었거든요. 그에 대한 그런데 연쇄 효과가 나오면서 이머징 마켓까지 전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 앨런 재무장관의 스탠스는 어떨까요? 살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예금까지도 보증해주겠다. 물론 주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주주의 가치는 보증을 못 해줬습니다. 하지만 예금 관련된 부분을 보증해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에 대한 리스크는 뭔가 지수 자체가 상당히 막혀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뭔가 일시적으로 바라는 어떤 투기 세력들이 뭔가 만들어내는 이런 이 뉘앙스에 대한 이런 시장의 하락이 이 은행주부터 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는 전혀 악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고 차라리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악재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악재
주제이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 신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